예, 그 다음에, 자, 322페이지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와있죠? 요약집은 107페이지. 요약집 107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지금 여태 권리관계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조사를 해야 됩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를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 띄우면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모든 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것만. 그러면 나오지 않는 것은 관련 법. 관련 법을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요? 찾아야 돼. 관련 법령을 통해서 보충하라. 그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예,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용 제한은 우리가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도 전혀 실려 있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몇 가지만 넣어놨는데 지역, 지구, 구역제 동으로 해주세요. 이제 이 지역, 지구, 구역제, 뭐 개발 제한 구역, 주거 지역 이런 건 다 이용 제한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법상 이용 제한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 이용 제한, 하천구역 내에서 이용 제한, 군사 기재 및 군사적 보호구역 이건 다 이용 제한에 관한 법들이요. 이용 제한이 뭔지 계속 감만 잡아 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내용까지 공부할 것은 뭐가 있어요? 거래 규제.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농지법상 거래 규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 있습니까? 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애국인 토지법. 애국인 무슨 법? 애국인 토지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죠? 네. 농지법상 거래 규제. 애국인 뭐다? 토지법. 셋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 다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실무에서 자주 나온 내용이 뭐예요? 애국인 토지법. 이건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깡그리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갑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들어와요.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일단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허가구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제재가 있어요? 네. 어떤 제재? 2년 이하의 징역에 100분의 얼마? 30. 자, 이 실무 쪽에는 징역 벌금 사유가 많지 않죠? 그때 안개해 보도록 하세요.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벌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허가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허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왜 인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쵸? 그냥 외웠죠? 이제 원리를 알아봐. 원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야. 무효고 처벌이 없어. 원래 인가사항을 받지 않으면 무효고 처벌이 없어. 그렇죠? 근데 허가는 원래 받지 않으면 유효고 처벌이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허가는 완전 짬뽕이죠. 무효면서 처벌했어요. 순수 인가면 또 처벌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순수 허가면 유효해야 되고. 근데 무효면서 처벌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인가 성격을 갖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허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허가가 아니라 인가 성격을 가진 허가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무효니까 인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는 개공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맨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 있어요? 그럼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허가 받으면 허가증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할 때 제출해야 돼. 자,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돼. 그럼 이제 그 맨 밑에 줄 보면 허가 대상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동그라미, 또 지상권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동그라미.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나와있죠? 유상이라고 넣었어요. 유상계약. 무슨 계약? 유상계약. 요약제 맨 밑에 줄. 유상계약. 예약 포함이죠? 이제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분석해 놓은 것이 D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D페이지 덮여보세요. 자, 분석 들어갑니다.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허가 대상이 됩니까? 토지만? 그러면 순수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해야 돼? 초과를 했을 때만.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합니다.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대상이 돼요? 아니요. 안 돼. 그럼 일정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은 얼마? 180. 180. 밑에 도표 나와 있어요.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은? 90. 밖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밖이죠? 250. 거기 다 나와 있죠. 자,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초과했을 때만 허가 대상.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란 말이 들어있죠? 네. 그러면 전세권,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만이 허가 대상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럼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하고 교환. 매매하고 교환입니다. 그러면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아니요. 그 이유는? 유상계약이 아니고 무상이니까. 법에서 유상계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도 무상계약이니까 아니죠. 무상이니까. 그러면 상속하고 유증은 왜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증여, 상속, 유증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돼. 그러면 판결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경매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 필요 없어. 근데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필요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경공매 배우겠죠? 근데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대부분 경매하고 같이 움직여. 됐어요?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됐죠? 근데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란 분필로 쓰여진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와 있어요? 네. 자, 농지로서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여기가 농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미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증 안 받아도 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거민, 문제.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다른 법하고 관계. 그리고 허가 위반.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란 말. 2년하고 100분의 30.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볍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 관련 문제가 문제집에 많이 실려 있죠? 판례도 있고, 판례 문제도 있고, 많이 실려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래규제 종합 문제예요. 거래규제 종합 문제 35번. 거래규제 종합 문제인데, 공법상 거래규제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허가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이거 가등기. 가등기 허가 대상이 돼. 자, 그 다음에 경매 증여 좀 이따 배울 건데, 좀 이따 농지증 배우겠죠? 그럼 경매나 증여로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조법 아까 공부했죠? 주지가 양도 있을 때, 부동산을 양도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맞아요? 맞고. 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증여계약서 거민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판결서는? 받아야 돼요. 예외적으로 받아야 돼. 계약이 아니지만.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경매, 증여 여기 나왔네. 경매하고 증여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거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원칙적으로 허가 받죠? 교환은? 받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받고. 증여는? 그 이유는 무상계약입니다. 경매는? 안 받아.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압류 부동산 공매? 안 받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는 거의 경매하고 같이 움직여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됐어요? 예. 자, T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8번. 자, 개공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에 대한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고소구청장에 허가 신청. 맞습니까? 네. 아까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네.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고 허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가는 학문상 뭐에 들어가? 인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인가. 원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효니까 인가 성격을 갖는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 임차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도 허가 받아야 돼? 아니요. 뭐가 틀렸어? 소유권하고 뭐다? 지상권.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허가구역 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원칙적으로 허가증이 있어야 돼? 네. 원칙적으로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0번. 자, 개업공인 중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에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했죠? 예.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이 없더라도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있으면 허가증이 첨부돼야 된다.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허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라 그랬죠? 네. 그럼 허가증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도 돼? 네. 자, 이 지문이 이거거든요.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자, 등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럼 이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뭐가 됐어요? 만료돼서 재지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허가구역 끝나고 그랬죠? 네. 그럼 이때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이요. 아까 허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지만 지정기에 만료돼서 재지정되지 않았어.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그럼 1번은 틀렸네? 네. 2번.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 등기의 미등기점에 대해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이게 중간상계약 등기잖아요. 원래 유효하지만 어디에서는?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상계약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년하고 2천이요? 아니요. 2년은 맞는데 100분에 30. 2천은 애국인 토지법에서 나오죠? 네. 자, 4번도 판례.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가 없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요. 그 다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 100 지급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있어요. 이건 허가구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서도 100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없다 틀렸어요.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1번 문제. 다음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 규정한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네. 의제. 아까 이야기했죠? 네. 여기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필요가 없다고 했죠? 네. 맞는 말이고. 자,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이의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호소구청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이의 신청 몇 개월? 1개월. 1개월입니다. 3번.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매수 청구?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몇 개월? 1개월. 매수 청구도 1개월. 다 1개월이에요.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이야 벌금 맞습니까? 예, 맞고.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가 허가 구역 지정 후 분할됐죠? 그러면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분할 후 최초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돼? 네. 목소리 줄어드네.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습니다. 그러면 다 쪼개서 팔아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는 허가 대상이었잖아요. 네. 지정 후 분할을 해버리면 아까 뭐 주거지역은 180, 그죠? 200이었는데 그걸 분할해서 100으로 해버리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분할 후 무슨 거래? 최초.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는다고 법에가 규정되어 있어. 이거 다 법 조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조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할 후 최초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자, 43번 문제. 개공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주거지역 동그라미 300제곱미터. 자, 300제곱미터. 그럼 허가 대상이 됩니까? 돼요. 아까 주거지역 얼마? 180. 그럼 개공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틀린 걸 골라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 희망자에게 본 토지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죠? 왜? 300이니까. 180만 넘으면 허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줘야 되죠? 2번. 농지일 때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맞아요? 왜? 허가를 받으면 의제. 자, 애국인이 매수인이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애국인 토지법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맞아요? 그 이유는? 네, 애국인 토지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국인들도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애국인 토지법상 또 허가 대상 지역들이 있잖아요. 군문생략. 중복됐을 때 거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 안 받아도 돼. 애국인 토지법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이고. 자,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항으로 간주가 돼? 아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앞뒤에도 나오고. 자,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농지법 들어갑니다. 요약집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농지법상 거래 규제 있어요? 자, 농지법상 거래 규제는 우리 실무에서 주로 다룬 것은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농지 소유 상한제하고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있어요? 자, 농지 소유 상한제는 딱 세 가지.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까지만? 10,000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만.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한 경우도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얼마? 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은? 1,000입니다, 1,000. 자, 1,000제곱미터 이내입니까? 미만입니까? 이것만 미만이야. 그럼 미만은 1,000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세대용 각각 1,000이에요, 전부 합산.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1,000입니다. 각각이면 2,000이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농지 소유 상한제 그 도표에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 만, 천. 집에 갈 때도 천. 학원 올 때도 천. 컨닝 할 때도 천. 자, 앞사람 푹 찌르면 천. 맞아. 그럼 감독님이 전혀 몰라. 가장 좋아하네. 좋았어요. 나중에 한번 해봐. 그죠? 됐어요? 예. 자, 부정행위자 해도 시험만 몇 년 못 봐? 5년.
보존하면 돼. 5년간 보존하다가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만만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취증 들어갑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를 줄여서 뭐요? 농취증. 그죠? 그럼 이제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발급 신청이 나왔죠, 기억에. 누구에게 신청하라 그랬어요? 농지 소재지관할, 시구 읍면장 동그라미. 군수가 아니에요. 군수가 아니고 읍면장. 됐어요? 예, 근데 읍면장은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나와. 그 다음에 법률적 성격도 한번 보세요. 농지취득에 대한 공적 증명행위란 말. 강행규정에서 물권 변동 효력 발생이란 말 있어요? 네. 그 밑에다가 밑줄 봐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X.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아니에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죠. 네. 허가증도 아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죠. 네. 이것도 같은 원리.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도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머릿속에다 반드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네. 넣어야 돼.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왼쪽이 농취증을 요하는 경우. 자, 오른쪽은 농취증을 요하지 않고도 취득하는 경우. 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교환은? 있어야 되고. 증여는? 증여 동그라미. 왜 매매는 동그라미 치고 증여만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그 이유. 자, 토지거래 허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허가증은 증여는 필요 없죠? 네. 농취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증여가 계속 나오잖아요. 뒤에도 여기도 외국인 토지법도 나오고 거민도 나오고. 그렇죠? 네. 헷갈리니까. 자, 판결은 농취증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럼 경매로 사들일 때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네. 확실해? 네. 그러면 뭔 고라미? 동그라미. 그 이유는? 허가하고 비교해서. 아까 허가증은 없어도 되죠? 네. 농취증 있어야 돼. 공매도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 동그라미. 매각기일이 아니에요. 농취증은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 결정기일.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와버려요. 됐어요? 자, 요하지 않는 것 적어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 경우 있어요? 네. 가 동그라미. 왜 가자 있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렇죠. 그 국가가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없어. 근데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때 농취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가는 없어도 되고 무슨? 로부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국가나 자치단체만 외우고 가면 되냐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됐어요? 보통 이걸 신경 안 쓰면 국가나 자치단체만 열심히 외울 거 아니에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상속은 농취증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상속인에게 한 요정은? 필요 없다고 나와 있죠? 포함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인에게 동그라미. 그죠? 이상한 데만 다 동그라미 치죠. 그럼 반대에서 가면? 상속권이 없는 자, 평소에 자기를 돌봐준 사람 있죠? 거기다 농지를 주고 죽고 싶겠죠? 여기다 유증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유증만 외우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에게 유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죠? 상속권이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필요가 없어. 근데 상속권이 없는 자에 대한 유증은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법인 합병 나와 있죠? 네. 그거 묶어보세요.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법인 합병 이것도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담보농지 필요 없어. 경매는?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경매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비슷해. 근데 담보농지는 필요 없고 경매는 필요합니다. 자, 담보농지로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고 경매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전용이란 뜻이 뭐예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되고 협의 완료는 없어도 돼.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필요 없죠.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요. 아까 장사법에도 둘로 나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필요해요. 둘로 나눠서 공부해요. 됐어요? 예, 자,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필요하고 여기 왜 X라고 적어놨어요? 여기는 O인데. 좋아. 됐어요? 예.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필요하고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것은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도표를 꼼꼼하게 잘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 지문으로 여기서 끄집어내서 문제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종합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발급 절차. 발급 절차는 판사 안 할 테니까 보세요. 뭘 작성했고 들어갔어요? 농업 경영 계획서. 그리고 누구에게 제출? 시급 매치내 발급. 4일.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 면제의 경우는 몇일? 2일입니다. 자, 면제 사유가 뒤에 나와 있죠? 뒤 페이지 보세요. 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주말 체험 영농. 그죠? 그 다음에 전용 허가나 신고. 또 연구 실습지 목적 있죠? 이 세 가지는 다 농사 목적이에요? 아니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어. 근데 지금 현재는 농지죠? 그러니까 농지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며칠에 발급? 2일. 농지증이 면제된 게 아니라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된 거예요. 주의. 그 다음에 3번 농지 처분 의무 처분 명령.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 1년. 1년 동그라미.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떨어지죠? 누가? 처분 명령권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읍면장이 아니에요. 처분 명령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 들어가죠. 당해 농지 토지가액 얼마? 100분의 20%. 몇 년? 매년 1회입니다. 매년 1회 동그라미. 자,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부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농지는 원래 위탁 경영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죠. 뭐 징집, 소집이랄 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랄 때,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이런 것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것은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보충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44번 보고 있어요? 자, 개공이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 것을 말한다. 이건 농업 경영 개념이에요, 개념. 맞는 말이에요. 2번. 자, 농지 소유자하고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았어요? 무슨 계약? 서명 계약. 자,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가 있다. 맞죠? 아까 몇 개월 이상? 3개월. 또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징집, 소집 이런 거 위탁 경영 가능해.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안 되는데 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징집, 소집된 경우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 기일까지 농지증 제출? 매각 결정 기일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을 나오고 매각 결정 기일을 나오고 그렇습니다.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이건 법 조문이죠. 민법에서 나온 조문인데 알아두시고. 자, 46번 문제. 46번이 이거잖아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걸 골라라. 그러죠? 그럼 골라볼게요. 하나씩 분석할게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없어도 돼. 주상공업지역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 나왔네. 판결 경매는 있어야 됩니다. O. 그럼 상속 없어도 됩니까? 예. 매매 있어야 됩니다. 자,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돼. 자, 국가로부터 왜? 로부터니까 로부터 동그라미. 가 그러면 없어도 되고 로부터는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중요해요. 담보농지는 없어도 돼. 증여는 있어야 돼. 그럼 몇 번 정답? 2번. 되게 쉽죠? 48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인 중개사가 농지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 신청서에 뭘 작성해서 들어가?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시구 운면자. 맞네? 맞고. 자, 주말 체험 영농 밑줄 보세요. 주말 체험 영농은 아까 며칠에 발급받았어요? 2일. 4일이 틀렸네. 면제되는 경우는 다 2일이라고 했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 실습제 연구, 또 전용 허가나 신고 이런 건 다 2일짜리요. 이제 2번이 틀렸고.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에 면제된다고 했죠? 네. 개인 아닌 법인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증이 제한된다. 맞습니까? 네. 자,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49번 문제. 다음은 농지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 농지지도 10,000 제곱미터 이내. 맞습니까? 만 맞아? 예.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 10,000 이내. 맞습니까? 예. 증여, 경공매, 판결, 조서 다 농지증이 있어야 돼? 네. 여기 있잖아요. 증여, 판결, 경공매 다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것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아니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농지증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네. 지금까지 틀린 거 몇 개 나왔어? 네. 자, 상속 인액의 한유 중 그랬잖아요. 상속 인액의 한유 중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 반대하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상속 인액의 한 유증 그런 게 없어도 됩니다.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증 필요합니까? 네. 확실해요? 네. 정말로? 네. 후회 없어요? 네. 영원히? 네. 이것도 이제 필요한데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틀린 거 몇 개? 한 개. 지문은 많은데 틀린 거 고작 하나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농지법 끝.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 외국인 토지법. 자, 요약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토지법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경년제로 출제된 게 아니라 매년 출제된다고 했어요. 매년.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외국인 토지법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 토지법을 먼저 알아둘 것이, 자,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개공은 외국인 토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외국인이 누군가도 알아야 되고 적용 범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외국인 등입니다. 등. 그럼 외국인 등 속에는 누가 들어가? 등 속에는 법인도 당연히 들어가고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들어가요? 그럼 내국인은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토지만 적용되죠? 그럼 순수 건물은 아니고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그럼 양도할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만? 소유권. 어떤 것만? 소유권. 어떤 것만? 소유권. 그럼 지상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상권. 그럼 왜 이거 이제 헷갈리기 쉬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소유권하고 아까 뭐래요? 지상권. 애국인 토지법은 소유권. 지상권 빠져. 오로지 소유권. 그리고 취득. 됐어요? 양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첫째 줄 나와 있잖아요. 애국인, 애국정부, 대통령, 국제기구, 또 토지, 취득, 소유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적용 범위 알아야 되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애국인 개념 한번 들어갈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은 애국인으로 봐. 그러면 이건 애국인으로 봅니까? 애국 국적을 취득했어. 여러분들 이민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직 상실이 안 된 상태. 애국인으로 봐, 안 봐? 봅니다. 애국직을 취득한 순간 애국인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애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들 있잖아. 그건 애국인이 아닙니다. 애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죠? 그건 아니야. 구별해야 되고. 그럼 애국 법령 동그라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본다? 애국인. 틱은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뭐다? 애국인. 리얼. 임원. 업무를 집행한 사람 임원. 몇 분의 1? 2분의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그러면 디귿하고 리얼 묶으세요. 둘 다 충족을 해야지 애국인입니까?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애국인.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애국인. 그죠? 자, 미음, 기억, 니은이 자본금 얼마? 2분의 1. 의결권수 얼마? 2분의 1.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으로 봐. 그 다음에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소리죠? 제한권자는 누구요? 국장 동으로 주세요. 그래서 애국인 개념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애국인 개념도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고하고 허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한 번씩 들어갈게요. 이쪽이 신고. 자,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며칠? 60일. 언제부터 60일? 계약일. 시점 알아야 돼.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네. 그러면 이제 계약 중에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그럼 며칠? 60일입니다. 증여도 60일. 그러면 이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과태료 사유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그럼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잘 봐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계약만 하라 했어요? 매매 계약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신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원리가 그거요. 그래서 그 도표 밑에 참고 표시 있어요? 다시 밑 찍었어요. 이합주에도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밑에다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증여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원리가 그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60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외 원인. 자, 안 적히신 분만 적어봐요. 안 적혀지신 분만. 자, 뭐가 있어요? 상소, 또 경매, 또 판결, 또 판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이건 애국인 토지법상 계약이다, 계약 외다. 계약 외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죠. 자,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언제부터? 취득한 날. 취득한 날. 그럼 이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됐어요? 과태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보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죠?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해야 되는데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럼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됐어요? 그러니까 60일, 6개월, 6개월. 300, 100. 됐어요? 그럼 구비서류는 어떻게 돼요? 그 도표 중간에 구비서류 나와 있죠? 네. 이건 간단해. 셋 다 신고죠? 예. 신고서에다가 여기는 계약서, 여기는 원인증명서명. 원인증명서명이 뭐예요? 판결서, 경락결정서 이런 거. 여기는 국적변경 증명서류. 구비서류 어려운 거 없죠?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허가죠, 허가. 자, 허가 볼게요. 자, 허가는 허가 대상 지역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허가 대상 지역. 중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그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자, 두 문자로 해볼게요. 군 동그라미. 두 문자로 공부하게.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험을 보호구역. 문화재 있어요? 네. 문.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 경관, 보전지역 있어요? 네. 생 동그라미. 생태, 경관. 요즘 환경 중요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특별보호법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면 허가. 허가. 애국인 토지법상 허가. 군, 문, 생, 야.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왜냐면 공부할 때는 쉬운데 막상 문제 섞어 놓으면 헷갈리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도 허가 대상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도 헷갈려 버리니까 일단 애국인 토지법상 허가는 군문생야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허가죠? 네. 그러면 사전이요, 사후? 사전. 며칠에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징역 벌금이죠? 네. 2년 이하의 징역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100분의 30이고 여기는 2년하고 2천. 그럼 이때 구비서류는 뭐예요? 여기는 신고서란 말을 쓰겠어요? 신청서? 신청서란 말을 써요. 허가니까. 허가니까 신청서란 말을 쓰고 계약 당사자가 뭐다? 합의서를 좀 첨부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됐어요? 네. 그리고 밑에 도표, 밑에 참고 표시 보세요. 아까 문제 한번 나왔죠? 국토계획 및 이용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으면 거기서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한번 나왔죠? 네, 그 지문. 그래서 이제 애국인 토지법 개략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부족한 것은 또 문제로 보완해 볼게요. 자, 문제집 50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 애국인 토지법상 애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적을 취득했어. 애국적 취득했죠, 지금? 네. 그럼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어, 안 했어? 그럼 애국인이요? 아니요. 외국인이에요. 애국입니다. 좋았어요. 애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 맞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애국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맞아요? 네. 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더라도 업무를 집행한 사원, 이사 등 임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맞아요? 네. 3번이 정답. 51번. 애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기한이 다른 거. 증여는 60일. 경매는 6개월. 판결도 6개월. 판매권 행사 6개월. 합병도 6개월. 증여는 계약이니까 60일. 1번이 정답이죠? 예. 이런 단순한 문제도 막상 내놓으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52번. 옳은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옳은 거. 애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이요? 60일. 60일 이내 신고. 30일 틀렸네. 2번. 애국인이 상속, 경매, 기타 계약 외 60일이요? 6개월. 6개월입니다. 계약 외니까 60일 틀렸고. 3번. 애국인이 자연환경보존법 생태경관 보존지역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 창읍, 허가입니다. 시도에서 틀렸고. 자,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죠? 근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할 때 외국인으로 변경부터 1년이에요? 6개월? 6개월. 이게 바로 계속 보유 신고잖아.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자, 5번이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국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주의에서 토지 취득 등을 제한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예. 5번이 정답. 53번. 외국인 토지 법령상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 체결적 관할적 허가를 받아야 할 구역 지역이 아닌 것. 저걸 물었죠. 저거. 구문식량. 그러면 자연공원법 규정 공원보호구역은 저 속에 들어있어? 없어. 이게 하나 나왔어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들어있어요? 있잖아요. 생태경관. 생태경관 생생. 그 다음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규정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들어있어요? 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들어있어요? 예.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들어있어요? 예.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기억하나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55번 문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당해 구역, 지역 등 지정 목적 특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면 허가를 해야 한다. 이 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그 말이에요. 이거 외국인 토지법 법 조문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2번. 자, 외국인 토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지역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효다. 맞고. 자, 외국인 등은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구속자는 허가 신청을 받는 60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3번 틀려. 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계약 체결에 앞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맞고. 자,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 토지 취득 관련 당사자가 뭘 첨부해야 돼? 합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5번은 몇 번 정답? 3번. 자, 56번. 외국인 토지법에 관한 기술한 내용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점 국제기구 다 들어가 있죠? 네. 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할 때는 허가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네. 적용 법이네. 2번. 외국인 소유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를 이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자, 3번. 외국인이 집합 건물로 대지권 동그라미. 대지권을 그 건물 부분과 함께 취득한 경우를 하더라도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토지법에 정한 허가 신고를 요한다. 맞아요? 네. 자, 이거 판례라고 적었어요. 외국인 토지법상 유일한 판례. 외국인 토지법상 유일한 판례입니다. 자, 집합 건물 사들이면 대지권 따라 붙죠? 네. 그럼 허가 지역은 허가, 신고 지역은 신고. 이 말은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이거 외국인 토지법 적용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네. 그럼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것만? 매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거 여기서 해야 되고 매매는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그 뜻이요. 5번 지문을 잘 봐보세요.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건의 토지, 지상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은 맞죠? 근데 왜 안 받아?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아까 적용한다 해서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지상권은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것만? 소유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이것도 연습해야 돼. 군사 기지만 나오니까 그냥 맞다 그러면 안 돼. 지상권이 들어있어서 틀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뒷에 넘어가세요. 자, 거기 57번 문제인데, 자, 이 기본적인 거래 규제는 다 끝났어요. 근데 개별법상 거래 규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개별법은 끝도 끝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거, 향교재산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이런 건 중요하니까 거기 이제 알아야 돼요.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라. 향교재산법에서 정한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동그라미, 향교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처분 동그라미 담보. 처분하고 담보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세요.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할 때는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이렇게 한개 놓으면 돼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향교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중개해봐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가 또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죠. 학교법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관성 있게 매도하고 담보만 동그라미. 위에도 매도하고 담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매도하고 담보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사립학교 기본 재산을 매도, 담보 제공할 때는 관할청 허가입니다. 누구 허가? 관할청.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사립학교법은 뒤에 자주 나오잖아요. 관할청 허가, 관할교육감이랄지 교육부 장관 허가, 가능성 확인해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5번 같이 할 건데, 아까 이거 한번 나왔어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통사찰 주지가 부동산을 양도 동그라미. 양도하고자 할 때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 승낙서를 첨부해서 누구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5번을 먼저 보세요. 대여 담보 제공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대여 담보 제공. 이것은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그러니까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대여하고 담보 제공은 시도지사 허가.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개별법상 거래 규제예요. 사찰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해야 돼, 말해야 돼? 비싸기도 할 건데 중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4번. 장사법 아까 했죠? 근데 이 질문 안 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설묘지, 사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뭐 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를 매매, 양도, 임대, 사용 계약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물론 예가 있어요. 근데 원칙은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어. 그래서 이제 각종 개별법상 거래 규제. 뭐 개별법은 끝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개별법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공부하면 돼. 향교재산법, 향교재산, 사립학교재산, 전통사찰 이런 거 몇 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단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고 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칠게요. 그 요약집 한번 보세요. 요약집에서 이제 뭘 조사를 해야 돼요?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상태란 건 뭐냐? 그러면 벽면 도배하고 내외부 시설 상태를 말해요. 벽면 도배 내외부 시설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이거. 그럼 이건 자료 요구사항이요? 아니에요. 요구사항. 자료 요구에서 확인하고. 자,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을 말하죠? 네. 이것도 자료 요구사항이요? 아니에요. 요구사항. 이게 이제 벽수일이잖아요. 그리고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대주교판 있죠? 네.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직접 조사 끝.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조세 있죠, 조세. 조세는 무슨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종류 및 뭐다? 세율.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 종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두 번째 나왔는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도 있는데 이제 서식에 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 취득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세율,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 됐어요?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마지막으로 조사해야 돼. 누가 산정한 금액이요? 개공만 동그라미. 이건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이 아니에요.
개공이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예정 금액입니다. 그럼 예정 금액은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 설명서도 기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조사 끝났어. 그럼 조사하는 것을 이제 거래가 끝나면 확인 설명서 쓸 때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럼 확인 설명서는 쓰기 전에,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 쉬는 거. 알겠어. 쉬었다 들어간다, 쉬어. 깜짝 놀랐어. 쉬었다 들어간다. 쉬었다.